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반성도 하나 했고 또 잔소리할 내용도 하나 또 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걷기 운동하면 끝에 가서 이렇게 또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뱅글뱅글 돌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죽은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북부에는 그걸 삭다리라 하지. 사갔다 이 말이에요. 죽은 가지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또 낑낑대고 올라가서 여기저기 그 삭다리 나무 가지를 발로다가 뭐 손으로 잡아치고 해서 많이 정리 작업을 좀 했어요. 아마 그 나무는 저한테 감사했을 겁니다. 왜? 지 스스로 그걸 뛰지 못하니까. 비바람이 불 때 그걸 띄워야 되는데 그걸 못 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띄워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나무의 삭달의 죽은 가지를 띄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 사람들이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 가지치기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외국이나 영화에 보면 또 뭐지 궁전 같은 데 보면 그 거기에 있는 그 이 나무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됐잖아요. 아이? 어리대공원 뭐 이런 데 가보면 잘 됐잖아. 관리가 잘 돼서 보기가 아름다워. 그러면 뭐라면 이야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가끔 지하철을 타거나 또 거리에 보면 유모차에다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달라붙여가지고 다니는 사람, 또 여기 배낭에다 뭐 이것저것 그냥 복잡하게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니꾸사꾸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이야 멋있다 짱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유 저게 뭐야 저 지저분하게 저게 뭐야. 또 지나다니다 보면 집 같은 거 멋있게 지금 깔끔한 데 보면 야 멋있다. 그런데 거기에 뭐 판잣대기 양철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온갖 잡시런 거 그냥 공사판에서 주워온 거 이런 걸 다 뜯어붙인 그 뭐 나는 자연이다 거기에 보면 깔끔하게 지은 집도 있죠. 그냥 복잡하게 붙인 집들이 있어. 그만 복잡하면 야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가지치기를 못하면 그냥 풀만 무성한 그냥 그 뭐지 그냥 노지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인생살이 보면 유소년 그때는 뭐 풀인지 무슨 뭐 곡물인지 몰라 그냥 막 무성하게 나와. 에이? 그럼 친구를 많이 사깁니다. 근데 이제 학생 때 좋은 친구는 그냥 좋은 대로 즉 그 뭐지 이 곡물은 곡물대로 또 잡초는 잡초대로 그냥 같이 다 큽니다. 그런데 크면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야 곡물들이 제대로 성장해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양아치들 있잖아요. 그런 건 멀리 해야 돼. 에? 그래서 양아치들을 멀리하는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게 삼을 수 있으면서 성장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또 중년이죠. 사회인 또 직장인이 되면서 거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상하 좌우 앞뒤 안팎 뭐 이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있어요. 또 불평불만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털어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고 그 양아치들과 어울리면 사기꾼이 돼.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보면 그 복잡한 놈들 많잖아요. 그건 성장 과정에서 그 부모들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은 거야. 그냥 잡초와 어울려서 그냥 성장한 지금 채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아치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양아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잡초와 같이 화된 거야. 그게 지금 정치권에 얼마나 많습니까?
털어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것은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부모 자체가 양아치야.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그물의 그물이라, 그 밥의 그 나무이라고 그래.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제 중장년, 노년이 되면 이제 약발도 떨어집니다. 퇴직도 하고 또 머리 희끗희끗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줄여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내 에너지가 젊은 사람들처럼 그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내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은 걸 갖고 인간관계, 그래도 선별해서 좋은 사람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선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막 발로 뭐 해서 다 부러뜨리고 뭐 정리를 했어요. 그 나무는 나한테 고마워야 할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줬기 때문에. 그놈들은 아마 올해 풍성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삭다리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대인 관계에서는 친구를 선별해서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삭다리,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교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교 욕심, 그 가지 속에 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라는 그 삭다리 가지들이에요. 큰 가지는 비교 욕심이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비교 욕심의 큰 가지를 전지해야 됩니다.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이 털어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교 욕심이란 큰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 작업을 해야 다른 가지가 영향을 받고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싹이 돋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죽은 가지는 털어내야 됩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토마토, 옥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해주냐? 과수원 주인이 해야 돼요. 과수원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럼 전지 가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지 가위는 좋은 책, 좋은 강의, 좋은 모임, 동호회. 가위가 잘 들어야 깔끔하게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아무 책이나 사람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선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지 양아치 만나면 양아치가 됩니다. 쓰리꾼을 만나면 쓰리꾼,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꾼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사, 자기 자신도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이런 걸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을 하고 어디서부터 하나씩 둘씩 털어낼 것인지, 그리고 털어냈으면 뒤끝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했어. 남은 죽은 가지 그냥 바닥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끗이 딱 정리해야 돼. 그래야 멋있는 정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멋있는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 불필요한 가지, 이게 바로 신경정신질환들이에요.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죽은 가지, 비교 욕심을 전지작업하라. 신경정신과 관련된 약은 계속 죽은 가지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어서 무슨 전지작업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지작업은 좋은 책, 모임, 강의, 동호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아시겠어요?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가지치기, 크고 작은 질병들 털어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죽은 가지 이것저것 다 부러뜨리고 털었듯이 이 육체적인 전지과잉은 의사, 약, 수술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전지과잉의 종류는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 5가지의 좋은 전지과잉들을 갖고 마음속에 우리 육체적인 이런 삭다리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의사나 약, 수술로 털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돈을 지불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이라는 이런 전지과잉은 부작용도 없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 약, 수술은 시간이 약속이 돼야 되고 돈이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 역시 정원사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가지치기를 시작하세요. 굵은 가지는 큰 가위로, 작은 가지는 작은 가위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전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몸에 있는 죽은 가지, 삭다리 내가 털어내야 됩니다. 동물은 스스로 털어낼 수 있지만 식물은 남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털어냅니다. 동물은 스스로 털어냅니다. 그게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털어야 됩니다. 정신적 죽은 가지, 육체적 죽은 가지 본인이 질병을 털어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약, 수술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부작용이 따르고 그 외에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을 이 전지과잉을 갖고 내가 전지작업을 하는 것은 부작용 없고 돈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자, 식물은 햇빛, 공기, 바람, 비바람, 눈 이렇게 올 때 불필요한 가지들을 털어냅니다. 뭐 식물 예를 더 들으면 밤송이, 감나무, 사과, 배 전부 다 튼실하고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족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이 안 되는 거, 미숙한 이러한 과실들은 도중에 전부 다 탈락시킵니다. 안 되니까 식물들은 스스로 가지치기도 해요. 굉장히 오묘한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불필요한 이런 그 전지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안 생각조차가 없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왜 삭다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질병들 털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탔을 때 그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거리에 노숙자 니꾸사꾸에 뭐 잔뜩 붙이고 다니는 아유 저렇게 지저분해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뚱 이게 자풀, 삭다리가 많은 그런 형태와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각종 질병들을 왜 털지 않고 사냐 이 말이에요.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 약을 계속 먹으면 죽은 삭다리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정리 안 된 정원과 똑같아요. 그러면 멋있는 정원이 안 되잖아요. 멋있고 깔끔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약을 자꾸 먹어서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인 그 죽은 가지들을 털어내지 못하면 멋있는 아니 우리 이게 밖에 나가면 보잖아요. 그냥 그 양복에다 깔끔하게 넥타이 쫙 매고 구두도 반짝반짝 깔끔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대대대 하고 한 사람하고 그 누구하고 같이 밥 먹겠어? 에? 약을 좋아하고 병원을 즐기고 병원을 쇼핑까지 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약을 27벌까지 먹는 사람들은 매일 죽은 가지를 생기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은 가지가 많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이런 5가지 전지가위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전지작업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조금씩 가지치면서 살아야 잘 정리된 정원과 같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래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신우일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잡초는 매일 자라니까. 그게 노화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일 노화되기 때문에 그 노화되는 죽은 가지를 매일 전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매일 논에 풀을 뽑아도 표시가 안 나. 아시겠어요? 논두렁에 있는 잡풀들 뭐 매일 그 논에 핀 피라고 그러죠. 그거 시커먼 거. 그걸 뽑아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농부가 하루만 어디 읍내 갔다 오면 피가 언젠가 어느새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뽑은 이 김맨 자리는 표시가 안 나도 하루 빈 자리는 금방 표시가 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신일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일 갈고 다듬어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멋있고 깔끔한 인생. 내면, 아시겠어요? 내면적으로, 외모적으로. 외모는 뭐 의복이죠. 그 뭐 이런 것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가 잘 된 사람을 고르는 거. 그게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 방법 하나가 언어, 복장, 용모, 태도입니다. 언어, 복장, 용모, 태도를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만큼 잘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깔끔하고 언어, 복장, 용모, 태도가 올바르고 전지 작업이 잘 정리된 사람은 부모 역시 잘 됐어요. 부모가 엉망이면 자식도 엉망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많잖아요. 또 하나는 사람 평가하는 거죠. 신원서판입니다. 말, 글씨 아시겠어요? 말, 신, 그 다음에 이 몸 자체가, 그 다음에 말씨,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판단력, 위스덤,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신원서판이요, 언어, 복장, 용모, 태도 이것으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어떻게 전지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어떻게 전지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가지치기를 잘했는지 그게 바로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관상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전지작업이 잘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오늘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런 전지작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내 인생의 전지작업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전지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관상에 나타납니다. 언어, 복장, 용모, 태도, 신원서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 전지작업이 잘 되면 언제 어느 곳에 가서라도 멋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가지치기 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가지치기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그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지치기 잘하면서 멋있게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멋있지 않냐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치기 잘 하시고 멋있는 정원 꾸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는
정원 가꾸면서 멋있는 어찌 보면 뭐 멋있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멋있게 가꾸어진 정원에서 즐거운 인생,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